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들이대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지수를 먼저 살펴보는데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과연 상승의 한계는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미국 증시였었고요. 이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제 하락으로부터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8,872달러, 한때는 49,000달러대까지 슬쩍 올라가 봤었는데 일단 지금은 약간 밀리면서 48,000달러대까지 내려온 상황. 이더리움 역시 3,200달러 선을 회복해주는 가운데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 테조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는 NFT 프로젝트인 레브코인이 24% 상승했고, 그 다음엔 퍼페추얼 프로토콜 역시 큰 폭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소식인데요. 자, 저도 국내 소식 나올 때마다 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좋은 소식은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최근에 63곳의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에게 폐업 영업 중단 등에 따른 피해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국내 거래소들 같은 경우 실명 계좌가 없어도 이 원화마켓 없이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받은 곳이 일단 21곳, 심사를 받고 있는 곳이 18곳이라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일단 무조건 폐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래소들 입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화마켓 지원이 필수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은행들로부터 실명 계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들이 안 해주고 있으니까 거래소 대표들이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이 명확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업계에 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혀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거래소 대표들이 유예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9월 24일이 마감인데 좀 연장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니까 새로운 금융위원장 후보자인 고승범 씨 딱 잘라서 거절하면서 이야기하기를 꺼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높으며 금융자산으로 보기가 어렵다. 암호화폐 투자 손실은 자기 책임이 원칙이다. 이 부분은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투자자 보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알트코인 상장 폐지 등등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금융당국이 밝혔었던 구라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해줍니다.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암호화폐는 금융자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화폐로서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좀 양보를 해가지고 화폐로서 기능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죠. 근데 G20 국가들이 대부분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죠.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발표들만 찾아봐도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금융기관들이 최대 20%까지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승인이 떨어졌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ETF까지 승인이 나가지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형 은행들 JP모건, 시티뱅크, 웰스파고 등등이 앞다투어 나서가지고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려고 다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제는 페이팔이 영국에 암호화폐 판매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었죠. 딱 몇 개만 간추려봐도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이들이 금융자산으로 암호화폐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서 나온 소식입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식들을 자세히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훌륭하신 금융당국께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철저히 잘 막아주고 있구나. 만세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꼭 마치 북한에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지상 낙원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굶어 죽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고승범 씨를 또 욕할 수가 없는 것이 고승범 씨도 위에서 오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겠죠.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규모 은행이 있습니다. 이름은 바스트뱅크라는 곳인데요. 자, 이들이 뱅킹 앱을 통해서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들이 지원하게 되는 암호화폐들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OXT 등등이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와 서비스를 맺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뭔 말입니까? 이 은행 사용자들은 이제 그들의 은행 앱을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게 됐다. 아주 그냥 편안해버리는 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바스트뱅크의 앱 덕분에 바스트뱅크가 높은 실적을 올린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은행들도 뒤를 따르게 되지 않을까라고 기분 좋은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CNBC와 화학회사인 모멘티브가 함께 5,530명의 미국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에 10명 중에 1명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중에 60%는 장투자, 44%는 단타를 주로 치는 사람들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설문조사도 있는데, 최근에 1000명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들은 앞으로 12개월 내에 평균적으로 1645달러 정도를 암호화폐에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7%는 자금이 필요한 일이 있어도 암호화폐는 팔지 않겠다라고 강력한 신뢰를 나타냈고요. 그 중에 75%는 향후에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밝힌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의 비중은 21% 정도였었다라고 하네요. 자, 좋은 설문 결과인데 한 가지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인의 발언을 참고해서 투자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인들이 좀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위는 일론 머스크 말을 들으면서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 2위는 워렌 버핏,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워렌 버핏. 3위는 래퍼인 스눕독. 설문조사가 잘 나가다가 막판에 뒤로 자빠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자, 그 다음 소식, 미국 최초로 뉴욕 기반의 암호화폐 투자 기업 오스프리 펀드에서 솔라나 투자 신탁을 출시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새로운 암호화폐 지갑 노비죠. 노비에서 NFT 기능을 지원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페이스북 부사장 데이비드 마커스는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해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합니다. 미국 연준이 다가오는 11월 테이퍼링을 할 가능성이 25%에서 45%로 올랐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달부터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의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근거로 역사적으로 테이퍼링은 비트코인의 역풍이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 2014년도 때 양적 완화가 중단됐을 때 잠시 하락했었고 28년도 때 실제 테이퍼가 발생했을 때도 다시 크게 하락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자, 일단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할 것인지 그거부터 확실히 봐야 될 것 같은데,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해서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것이지 양적 완화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축소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참고로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해서는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회사인 캐네틱 캐피탈의 매니징 파트너는 예측을 하기를, 지금 비트코인이 좀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불안한 점들은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미국과 중국 규제 역풍, 특히 게리 겐슬러의 불길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 태클을 걸 수 있겠으며, 무엇보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심리가 갑자기 하향한다. 이 부분을 저는 이 증시 하락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으로는 9월달이죠. 9월달이 되면은 정식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법안이 엘살바도르에서 통과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엘살바도르에 대해서 중미 경제 통합은행 총재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 해서 오는 이점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성공 여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들이 송금하는 돈에 의해서 생활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지역에서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은 재정적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시 없을 실험과 같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엘살바도르가 성공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남미 국가들 다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 됐든지 이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엘살바도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웃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ETF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발키리 인베스트먼트가 무슨 자신감인지, SEC가 만약에 ETF 출시를 승인하게 될 거라면은 우리 거를 가장 먼저 승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소규모 펀드 발행 운용사가 새로운 펀드 출시 승인을 미국 SEC가 비공개로 신청받는 제도 덕분이다라고
좀 설명하기 아리송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자신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를 듣고 있었던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석가, 아닌데 프로쉐어스가 발키리 인베스트먼트보다 몇 주 더 빨리 신청했기 때문에 프로쉐어스의 ETF가 가장 먼저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임. 그러면서 10월 말까지 출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10월 말, 이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정말로 ETF 출시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10월 말에 정말로 출시가 된다 그러면 올해 안에 비트코인 무난하게 10만 달러까지 도달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희망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 분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은 6월달부터 매수 규모를 늘려왔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줍줍하고 있더라고. 비트코인 떨어질 때 소식을 전해드렸었고, 이어서 최근에 루나의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했었던 마이크 노보그라츠, 그는 비트코인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동안은 이 축적 기간을 거치면서 횡보를 하게 될 것이고 4분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4분기가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 기적같이 10월 말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 그러면 당연히 올해 4분기에 비트코인 높게 오를 수도 있겠네요. 맞춰보니까 또 그렇게 맞춰지기도 하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조정이 조만간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거래소로 옮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8월 20일 이후 27,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일단 이동을 한 상태이고요. 그 중에 바이낸스로 가장 많이 유입이 됐었고, 어제 같은 경우 제미니 거래소로 8,809개의 비트코인이 또 입금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래들이 지금 수익 실현을 하려고 비트코인을 팔려고 뽐새를 잡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조정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었었고요. 한편 비트코인은 어제 48,000달러대를 간신히 지켜내면서 이 반등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눈앞에는 강력한 저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하락으로부터 0.618짜리 골든 황금 포켓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 49,000달러대부터 51,000달러 사이의 강력한 저항, 이것을 뚫을 수 없다라면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분석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이것만 뚫고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엄청난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여러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는 코로시 AK 분석가의 차트였고요. 그 다음으로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 무로 분석가, 보시면은 RSI가 페넌트를 그리면서 결국은 위로 뚫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가즈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해주기를 비트코인이 일단 이 지지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기술적인 예측을 해봤을 때 45,500달러까지도 열려있다라고 하니까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해서 각각의 지지선들 및 이 최종 예측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크립토 퀀트의 분석가 벤자민 코엔이라는 사람의 로그리드믹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것을 따라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딱 봤을 때 저 같은 경우 눈에 들어오는 게 지금 비트코인 이러한 모습이 여기와 닮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상승을 크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굿세어라 비트코인 지속적인 반등과 함께 주요 저항을 때려 부시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신 것 같다 그러시다면은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에 고래밥 던져주기, 광고 영상 시청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께서는 좋아요를 눌러주심으로써 이 채널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